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어떨까요? 당신의 침묵이 당신이 쏟아부었던 그 어떤 사랑의 언어보다 더 크게 울릴 수 있다고요. 참 역설적으로 들리죠. 당신은 마음을 주고 곁을 지키고 온 힘을 다해 사랑을 표현했는데 그는 오히려 멀어져만 갑니다. 그래서 당신은 침묵을 선택합니다. 연락을 멈추고 더 이상 다가가지 않죠. 그러자 거짓말처럼 시계 태엽이 감기듯 그가 돌아옵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왜 거리는 욕망을 자극하고 부재는 존재의 가치를 깨닫게 하는 걸까요? 당신이 곁에 있을 때는 미처 알지 못했던 당신의 소중함을 떠나고 나서야 비로소 느끼게 되는 걸까요? 이것은 우연이나 마법이 아닙니다. 바로 인간의 깊은 심리 기저에 깔린 원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이 떠나간 후 당신이 침묵을 선택했을 때 상대방의 마음속에서 어떤 폭풍이 휘몰아치는지 그 숨겨진 심리적 방아쇠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헤어진 연인을 돌아오게 하는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가치를 되찾고 관계의 주도권을 회복하며 고통이 아닌 힘의 자리에서 상대를 마주하는 방법에 대한 통찰입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애초에 누군가를 좇을 필요가 없었던 온전한 당신 자신을 발견하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길 바라며 이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고 공유해 주신다면 더 큰 빛이 되어 우리 모두의 길을 밝힐 것입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이 연락을 완전히 끊기로 결심하는 순간 강력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와 당신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바로 당신의 내면에서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연락 끊기를 단순히 상대의 관심을 끌기 위한 무시나 침묵의 기술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본질은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이것은 관계의 패턴을 완전히 리셋하는 심리적 재정비 과정입니다. 그가 익숙해져 있던 패턴, 즉 당신이 언제나 그 자리에 있고 언제나 감정적으로 열려 있으며 언제나 자신을 향해 있을 것이라는 그 견고한 믿음을 깨뜨리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당신은 더 이상 그곳에 없습니다. 그 부재가 주는 충격은 처음에는 날카롭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는 안도감이나 해방감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무거운 짐을 벗어 던진 듯한 자유를 만끽할 수도 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당신의 침묵은 그 어떤 목소리보다 더 크게 그의 머릿속을 울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빈자리는 메아리가 되어 그의 일상 곳곳에 스며듭니다. 그 침묵은 그가 안다고 생각했던 당신의 모습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한 남자가 더 이상 당신의 다음 행동, 당신의 감정, 당신에게 닿을 수 있는 방법을 예측할 수 없을 때 당신은 잊을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연락을 끊는 것은 그를 벌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당신의 감정적 공간을 되찾기 위한 선언입니다. 이 행위는 그가 자신의 선택이 가져온 결과를 온전히 마주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채워주던 공간에 거대한 공백이 생기고 그는 그 텅 빈 공허함 속에서 비로소 성찰을 시작합니다. 단순히 다툼이나 이별의 순간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가, 당신의 에너지가 자신을 어떻게 느끼게 했는지를 곱씹게 되는 것이죠. 기억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기억은 감정적입니다. 당신이라는 현실이 그의 곁에서 중심을 잡아주지 않으면 그의 기억은 가장 강렬했던 감정의 순간들만을 붙잡고 미화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그를 얼마나 존중해 주었는지, 이해해 주었는지, 원했는지, 그 감정의 하이라이트만이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여기서 핵심은
남성들은 감정적 상실을 실시간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별 첫날부터 눈물을 흘리고 일기를 쓰며 아픔을 소화하고 있을 때 그는 친구들을 만나거나 일에 몰두하며 애써 감정을 외면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이 치유의 과정을 거쳐 점점 단단해질 무렵 그는 뒤늦게 상실의 아픔을 마주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남성들이 연락을 끊은 지 몇 주 혹은 몇 달이 지나 뜬금없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계산된 전략이 아닙니다. 처음에 외면했던 감정의 파도가 뒤늦게 그를 덮쳤기 때문입니다. 연락 끊기의 진정한 힘은 그에게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당신에게 일어나는 변화에 있습니다. 당신은 외부의 인정 없이도 스스로의 가치를 재건할 시간을 갖게 됩니다. 수동적으로 반응하던 상태에서 벗어나 능동적으로 성찰하는 존재로 거듭납니다. 당신의 가치는 누군가에게 선택받는 것에 있지 않았으며 언제나 스스로를 먼저 선택하는 데 있었다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에너지, 스스로 바로 선자에 고요하고 단단한 그 에너지는 멀리서도 느껴지는 법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매달리지 않고 고치려 들지 않고 설명하려 애쓰지 않을 때 그 초연함은 오히려 강력한 자석처럼 그를 끌어당깁니다. 남성들은 절박함이 아닌 자신의 가치를 아는 여성의 평온한 자신감에 본능적으로 이끌립니다. 그가 처음에는 깨닫지 못하지만 당신이 침묵할 때 관계의 역학은 완전히 뒤집힙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가 기대했던 역할을 연기하지 않습니다. 그가 편안하게 느꼈던 감정적 패턴 안에 머무르지 않죠. 그는 홀로 남겨져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나를 잊었나? 지금 더 행복한가? 나에 대한 마음이 완전히 사라진 걸까? 이 질문들은 그의 마음속에 폭풍을 일으킵니다. 특히 당신이 자신을 기다리거나 무너질 것이라 예상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그가 답을 갈망할수록 관계의 마무리를 원할수록 그는 예상치 못했던 감정, 바로 후회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당신을 잃은 것에 대한 후회가 아닙니다. 당신이라는 사람을 과소평가했던 자신에 대한 후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락 끊기가 가진 진정한 힘입니다. 그것은 그의 마음속에서 당신을 언제든 연락할 수 있었던 사람에서 다시는 닿지 못할지도 모르는 사람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연락을 끊고 그가 나를 생각하고 있을까 궁금해하는 동안 이것 하나만은 기억하세요. 침묵은 텅 비어 있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강력한 에너지가 충전되고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힘 안에 머무는 하루하루가 그가 당신을 바라보는 방식을 새로 쓰고 있는 과정입니다. 기다리던 소녀가 아니라 우아하게 돌아선 여자로 말이죠. 그리고 그런 여자는 그가 떠난 후에도 아주 오랫동안 그의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깁니다. 한 남자가 당신을 그리워하기 시작할 때 그것은 당신이 SNS에 올린 예쁜 사진 때문도 당신이 돌아설 때의 멋진 모습 때문도 아닙니다. 그의 마음속 더 깊은 곳, 육체적 존재가 사라진 후에도 오랫동안 남는 감정적인 무언가가 건드려졌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그리움은 시각적인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감정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그가 당신을 그리워하게 만드는 감정적 방아쇠를 이해하게 되면 당신은 잊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가장 큰 감정적 방아쇠 중 하나는 평온함이 깃든 익숙함입니다. 만약 그가 당신과 함께 있을 때 아주 사소한 방식으로라도 자신이 온전히 보여지고 들려지고 안전하다고 느꼈다면 그 기억은 지워지지 않고 그와 함께 머뭅니다. 당신은 그가 당신의 기분 변화를 알아채거나 그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목소리를 부드럽게 낮추던 당신의 배려를 전혀 몰랐을 거라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남성들은 판단 없이 자신을 이해해 주었던 여자를 기억합니다. 그 감정적 안전지대는 그가 당신 곁을 떠나는 순간 세상에서 가장 희귀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소음과 당신과 함께일 때 느꼈던 평온함의 극명한 대비가 그의 마음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방아쇠는 진심 어린 존중입니다. 아첨이나 칭찬이 아닌 순수한 인정 말입니다. 만약 그가 당신 앞에서 더 나은 남자가 된 것 같다고 느꼈거나 당신이 그의 야망을 존중해 주었거나 심지어 그 자신도 보지 못했던 그의 잠재력을 당신이 알아봐 주었다면 그 에너지는 그에게 깊이 각인됩니다. 그가 당시에는 표현하지 않았더라도 말이죠. 자신을 믿어주던 사람을 잃었을 때 그 빈자리는 그의 자존심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깊은 구멍을 남깁니다. 그는 괜찮은 척할지 모르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당신이 그를 얼마나 대단한 사람으로 느끼게 해주었는지를 그리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정적 대비 효과도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의 단조로운 일상에 색을 입혀주고 정해진 틀에 즉흥성을 더해주고 그의 강인함의 부드러움을 선사했다면 당신은 이제 부재로 느껴지는 강렬한 대비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는 당신이 그의 썰렁한 농담에 어떻게 웃어주었는지, 당신의 존재가 방 안의 분위기를 어떻게 바꾸었는지, 심지어 당신의 침묵에도 그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가 담겨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그가 새로운 누군가로 그 자리를 대체하려 할 때 결코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감정적 교감은 복사해서 붙여넣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지극히 희귀하며 일단 사라지고 나면 그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그 빈자리를 느끼게 됩니다. 많은 여성들이 과소평가하는 신비감이라는 방아쇠도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과도하게 설명하는 것을 멈추고 소란 피우지 않고 조용히 돌아설 때 당신은 여백을 남깁니다. 호기심을 위한 여백, 그가 궁금해할 여백을 말이죠. 남성들은 호기심에 의해 깊이 자극받는 존재입니다. 특히 당신의 다음 수를 읽을 수 없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그가 당신의 반응, 설명, 연락에 익숙해져 있다가 갑자기 당신이 고요하고 차분하고 중심을 잡는 모습을 보이면 그 감정적 변화는 그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 속에서 그는 과거의 당신뿐만 아니라 자신이 시간을 들여 이해하려 하지 않았던 새로운 당신의 모습까지 그리워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감정적 방아쇠는 바로 존재감입니다. 육체적 존재가 아니라 정서적 존재감 말입니다. 한 남자가 좋았던 시절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장 취약하고 힘들었던 밑바닥의 순간에 당신이 곁을 지켜주었던 것을 기억해낼 때 그 기억은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깊은 울림을 줍니다. 특히 그가 당시에는 그 고마움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 종류의 정서적 친밀감은 그가 원한다고 해서 아무 때나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번 사라지면 그 감정적 충격은 실로 막대합니다. 결국 그가 당신을 그리워하는 것은 당신이 그를 위해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진실하고 감정적으로 열려있고 온전히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이 그의 마음속에 남습니다. 그가 밤에 잠 못 이루고 뒤척일 때 그의 머릿속에서 재생되는 것은 바로 그 장면들입니다. 그것이 그를 단순한 향수가 아닌 결코 희미해지지 않는 감정적 기억의 자리에서 당신을 그리워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삶에 감정적 안전, 존중, 대비, 그리고 존재감을 선물했다면 당신은 그냥 지나쳐 간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흔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떤 흔적은 결코 잊혀지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가 아무렇지 않게 잘 지내? 하고 문자를 보내거나 몇 주, 몇 달간의 침묵 끝에 당신의 SNS로 메시지를 보낼 때 우리는 궁금해집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 무엇이 변한 걸까? 진실은 이렇습니다. 남자가 다시 연락할 때 그것은 거의 우연이 아닙니다. 그 뒤에는 항상 어떤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지루함, 외로움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를 당황하게 만든 어떤 감정적 변화가 일어났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종종 그것은 그가 결코 입 밖으로 인정하지 않는 무언가입니다. 때로는 어떤 계기가 시작이 됩니다. 둘이 함께 듣던 노래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왔을 수도 있고, 어느 날 밤 숨이 넘어갈 듯 웃었던 그 식당 앞을 지나쳤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당신과 닮은 사람을 보고 찰나의 순간 당신이라고 착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작고 사소해 보이는 순간들이 그가 미처 준비하지 못한 감정의 파도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파도가 덮쳐올 때 그는 이성적으로 생각하기보다 당신에게 먼저 손을 뻗습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침묵 자체가 그 어떤 말보다 더 크게 말합니다. 당신이 문자 보내는 것을 멈추고 그의 SNS를 보는 것을 멈추고 좋아요를 누르는 것을 멈출 때 그는 그것을 느낍니다. 그가 신경 쓰지 않는 척하더라도 그 디지털 세상에서의 침묵은 현실적인 거리감이 됩니다. 그리고 한때 그가 당연하게 여겼던 당신의 관심이 갑자기 사라져버립니다. 그 부재는 단지 인지되는 것이 아니라 체감됩니다. 그것은 그의 자존심, 편안함, 그리고 당신이 항상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뒤흔듭니다. 그리고 그 혼란은 종종 그를 다시 연락하게 만듭니다.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서가 아니라 잊혀진다는 느낌이 싫어서 말입니다. 지연된 후회도 있습니다. 남성들은 감정적 상실을 다르게 처리합니다. 당신이 이별 직후 울고 성찰하는 동안 그는 일에 몰두하거나 다른 사람을 만나며 자신을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모든 소음이 잦아들고 밤이 고요해지면 그는 비로소 느끼기 시작합니다. 한때 당신이 채웠던 그 빈 공간을 말이죠. 그것은 단순히 당신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과 함께였을 때의 자기 자신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존중받고 지지받고 이해받는다고 느꼈던 자신의 모습으로. 그런 감정적 안락함은 흔하지 않으며 한번 사라지면 그 빈자리는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때로는 그의 새로운 관계가 실패했기 때문에 연락하기도 합니다. 그는 다른 곳에 더 푸른 초원이 있을 거라 생각하며 떠났지만 새로운 관계에서는 당신과 같은 교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에너지가 흐르지 않고 모든 노력이 부자연스럽게 느껴졌을 때 그는 자신이 가졌던 것의 가치를 과소평가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대체하려다 실패했을 때 그것은 어떤 논쟁보다도 더 확실하게 그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존심의 문제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 어떤 남성들은 거절을 잘 다루지 못합니다. 당신이 매달리지 않고 애원하지 않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묻지 않을 때 그것은 그의 중요성에 대한 감각에 도전합니다. 이 경우 연락은 화해보다는 안도감을 얻기 위한 행동에 가깝습니다. 당신이 여전히 자신을 신경 쓰는지, 여전히 영향을 받는지, 자신의 자리가 당신의 마음속에 남아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항상 악의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저 상처받은 감정적 불안감이 스스로를 위로하려는 시도일 뿐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메시지가 그가 진지한 관계를 위해 준비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때로는 그저 지루해서, 외로워서,
혹은 단순히 그 문이 여전히 열려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보고 싶다는 말을 변화의 신호로 읽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말이 아닌 행동이 그의 의도를 드러냅니다. 그러니 그가 다시 돌아왔을 때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은 멈춤입니다. 서둘러 답장하지 마세요. 메시지의 의미를 과도하게 해석하지 마세요. 대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그는 지금 어떤 버전의 나에게 연락하고 있는가? 기다렸던 나인가? 아니면 성장한 나인가? 때때로 그는 자신이 변했기 때문에 연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이 변했기 때문에 연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야말로 그가 결코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가 당신의 삶에 다시 돌아왔을 때 우리는 타이밍이 완벽하다고, 그가 마침내 당신의 가치를 깨달았다고,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고 믿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그 문을 다시 열기 전에 스스로에게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진심일까? 아니면 단지 외로운 걸까? 당신과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갈 준비가 된 사람과 단지 일시적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손을 내미는 사람 사이에는 거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은 시끄럽습니다. 외로움은 다른 누구도 곁에 없는 한밤중에 말을 겁니다. 외로움은 당신의 미소, 당신의 웃음, 당신이 그를 얼마나 중요한 사람으로 느끼게 했는지를 기억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까다로운 부분은 외로움이 향수라는 옷을 입으면 사랑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옳은 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그립다고, 계속 생각해왔다고, 여전히 마음이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어쩌면 그 말은 사실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마음이 있는 것과 헌신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전자는 그를 위로하지만 후자는 그에게 무언가를 요구합니다. 만약 그의 메시지가 일관성이 없거나 모호하거나 늦은 밤이나 그가 지루할 때만 온다면 그는 단지 외로운 것입니다. 만약 그가 과거에 대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변했는지에 대한 진지한 대화를 피한다면 그것은 명백한 신호입니다. 진지한 남자는 불편한 이야기도 기꺼이 하려 합니다. 그는 자신의 성장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는 당신을 익숙하지만 부서진 과거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현재 당신이 있는 곳에서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고 싶지 않은 마음이지만 사랑은 더 나은 무언가를 함께 만들고 싶은 마음입니다. 말이 아닌 노력에 주목하세요. 그가 인생의 소음이 가득한 낮 시간에도 당신을 위해 시간을 내고 있나요? 아니면 조용하고 편리할 때만 나타나나요? 그가 당신의 세상, 당신의 치유 과정, 당신의 경계선에 대해 묻나요? 아니면 헌신 없이 위안만을 찾고 있나요? 진지한 남자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는 더 많이 듣고, 계획하고, 현재에 존재합니다.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일관성이 있습니다. 외로움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진정한 의도는 감정이 고조될 때뿐만 아니라 현실의 삶이 펼쳐질 때도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그가 당신에게 다시 연락했을 때 당신의 성장을 무효화하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가장 큰 실수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너무 빨리, 너무 쉽게 그를 용서하는 것은 그에게 당신의 시간이, 당신의 감정이, 당신이 겪었던 고통이 가볍게 여겨져도 괜찮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줍니다. 이것은 원한을 품으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경계선을 지키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 공백의 시간이 당신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척한다면 당신은 스스로 이뤄낸 성장을 부정하는 셈입니다. 그 간극을 인정하고 지나간 공간을 존중하세요. 가혹할 필요는 없지만
솔직해질 필요는 있습니다. 그의 메시지가 재회를 의미한다고 단정 짓지 마세요. 남자는 당신을 그리워하면서도 여전히 당신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는 헌신을 약속하지 않으면서 당신의 에너지에 접근하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뭐든 보고 싶다가 관계를 재건하자는 초대장은 아닙니다. 때로는 약해진 순간이거나 자존심의 문제이거나 단지 위안을 찾는 행동일 뿐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일관된 노력을 보이지 않는 메시지에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그에게 감정적 친밀감을 너무 빨리 허락하지 마세요. 그가 연락했을 때 깊은 대화에 빠져 당신의 생각, 당신의 하루, 당신의 감정을 나누기 쉽습니다. 하지만 감정적 접근 권한은 침묵 후에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력으로 얻어내는 것입니다. 사랑을 막기 위해 벽을 세우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제대로 걸러내기 위해 필터를 유지하라는 의미입니다. 그가 한때 당연하게 여겼던 당신의 소중한 부분들을 다시 보기 위해 노력하게 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 잊지 마세요. 간단한 메시지 하나가 몇 달간의 치유를 무너뜨리게 두지 마세요. 당신의 평화를 연결이라는 환상과 맞바꾸지 마세요. 당신은 혼란을 다시 겪기 위해 그 고통을 견뎌낸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당신이 누구인지 기억하세요. 당신이 무엇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기억하세요. 그리고 누군가 돌아왔다고 해서 그들이 변했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들의 행동이 말하게 하세요. 시간이 그들의 진실을 드러내게 하세요. 그러니 그가 다시 연락할 때 고요하게, 강하게, 그리고 현명하게 머무르세요. 당신은 당신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해냈습니다. 이제 그가 두 번째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아니면 당신이 통과해야 할 또 다른 시험일 뿐인지 증명하게 하세요. 마침내 그가 진심 어린 사과처럼 보이는 메시지나 전화와 함께 나타났을 때 당신의 마음과 과거의 기억 사이에서 갈등하기 쉽습니다. 어쩌면 당신의 일부는 여전히 그를 사랑하고 어쩌면 당신의 일부는 여전히 만약에를 궁금해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감정이 당신을 집어삼키기 전에 익숙하다는 이유만으로 과거로 돌아가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강력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 내가 오늘 이 사람을 처음 만났다면 지금의 나는 그를 선택할까? 과거의 그가 아닙니다. 당신이 한때 믿었던 그의 잠재력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당신 앞에 서 있는 그 남자 말입니다. 이 질문은 향수를 걷어내고 감정의 소음을 가릅니다. 왜냐하면 종종 우리를 과거로 끌어당기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편안함,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에게 들려주었던 원래 이랬어야 했는데 하는 이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거에 기반하여 누군가를 선택하는 것은 낡은 챕터를 다시 읽느라 새로운 챕터를 펼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질문은 단지 그를 다시 받아줄 수 있느냐가 아닙니다. 지금의 당신이라는 여자가 그를 원하느냐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에게서뿐만 아니라 당신에게서 무엇이 변했는가? 당신의 기준은 더 높아졌는가? 당신은 감정적으로 더 성숙해지고 자신을 보호할 줄 알게 되었으며 건강한 사랑이 실제로 어떤 느낌인지 더 명확하게 알게 되었는가? 그가 더 이상 일관성 없는 태도, 혼란, 빵 부스러기 같은 애정을 용납하지 않는 현재의 당신을 감당할 수 있을까? 당신이 치유를 통해 거듭난 존재라면 당신을 떠났던 과거의 그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의 돌아옴이 사랑처럼 느껴지나요? 아니면 안도감처럼 느껴지나요? 때로 우리는 안도감을 애정으로 착각합니다. 그가 마침내 나를 알아챘다는 안도감, 내가 잊혀지지 않았다는 안도감,
침묵이 끝났다는 안도감. 하지만 안도감은 사라집니다. 오래 지속되는 것은 존중, 신뢰, 그리고 일관성입니다. 만약 당신이 단지 고통을 멈추기 위해 그를 다시 받아들이려 한다면 그것은 치유가 아니라 도피입니다. 당신은 다시 무감각해지기 위해 이 먼 길을 온 것이 아닙니다. 그가 어떻게 돌아왔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는 자신의 잘못을 책임졌나요? 아니면 그저 보고 싶다고 말했나요?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려 했나요? 아니면 시간이 모든 것을 지워주길 바라며 슬쩍 덮으려 했나요? 두 번째 기회에 진지한 남자는 미안하다고 말만 하지 않습니다. 그는 변화를 보여줍니다. 당신을 되찾기 위한 일시적인 변화가 아니라 성장과 일치하는 장기적인 일관성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평화를 느끼는가? 아니면 압박감을 느끼는가? 그를 다시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한 답은 그가 다시 곁에 있을 때 당신의 몸이 어떻게 느끼는지에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안전함처럼 느껴집니다. 매일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그의 의도를 해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와 다시 함께하는 것이 자신을 위축시키고 끊임없이 눈치 보게 만들고 당신의 성장을 따라오지 못한 사람과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함을 의미한다면 어쩌면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사랑이 넘치는 행동은 계속해서 당신의 길을 걸어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를 다시 받아들이는 것은 강력한 결정입니다. 그것은 결코 약한 선택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결정은 결코 두려움에서 비롯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가 진정으로 변했다면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그가 모든 옳은 말을 해서가 아니라 그가 다른 사람, 더 나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가 변하지 않았다면 그를 보내주는 것은 사랑을 잃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얘라고 말하기 전에 거울을 보고 물어보세요. 나는 그와 함께 있을 때 더 강한가? 아니면 그 없이 있을 때 더 강한가? 당신의 대답은 이미 당신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제 그 답을 믿고 자신이 무엇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정확히 아는 여자처럼 행동하세요. 당신의 마음은 회전문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쉽게 열리는 곳이 아닙니다. 그곳은 신성한 공간이며 당신은 그곳을 보호할 모든 권리가 있습니다. 그의 귀환은 당신이 낡은 패턴으로 돌아가야 할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가치 안에서 더 높이 솟아오를 기회입니다. 당신의 다음 움직임은 그의 말에만 근거해서는 안 됩니다. 그의 행동이 당신의 경계, 당신의 가치, 당신의 성장과 어떻게 일치하는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가 떠났던 그 여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진화했고 치유했으며 사랑이 어떤 느낌이어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안전하고 명확하며 일관성 있는 것. 당신의 다음 움직임은 의도적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과잉 투자하기 전에 변화의 실제 증거를 관찰하세요. 당신의 기준을 설명하지 말고 그 기준을 시행하세요. 용서를 서두르지 말고 시간을 가지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자존심에 깊이 뿌리내리세요. 그것이 당신의 힘입니다. 그를 다시 받아들이든 아니면 영원히 그 문을 닫든 그 결정은 압박감이 아닌 평화의 자리에서 내려야 합니다. 그를 그리워했던 과거의 당신이 아니라 이제 더 나은 것을 아는 현재의 당신에게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믿으세요. 결국 목표는 단지 사랑을 되찾는 것이 아닙니다. 목표는 당신이 이룩한 모든 것을 반영하는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당신은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단지 더 이상 안주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것이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어떨까요? 당신의 침묵이 당신이 쏟아부었던 그 어떤 사랑의 언어보다 더 크게 울릴 수 있다고요. 참 역설적으로 들리죠. 당신은 마음을 주고 곁을 지키고 온 힘을 다해 사랑을 표현했는데 그는 오히려 멀어져만 갑니다. 그래서 당신은 침묵을 선택합니다. 연락을 멈추고 더 이상 다가가지 않죠. 그러자 거짓말처럼 시계 태엽이 감기듯 그가 돌아옵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왜 거리는 욕망을 자극하고 부재는 존재의 가치를 깨닫게 하는 걸까요? 당신이 곁에 있을 때는 미처 알지 못했던 당신의 소중함을 떠나고 나서야 비로소 느끼게 되는 걸까요? 이것은 우연이나 마법이 아닙니다. 바로 인간의 깊은 심리 기저에 깔린 원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이 떠나간 후 당신이 침묵을 선택했을 때 상대방의 마음속에서 어떤 폭풍이 휘몰아치는지 그 숨겨진 심리적 방아쇠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헤어진 연인을 돌아오게 하는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가치를 되찾고 관계의 주도권을 회복하며 고통이 아닌 힘의 자리에서 상대를 마주하는 방법에 대한 통찰입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애초에 누군가를 좇을 필요가 없었던 온전한 당신 자신을 발견하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길 바라며 이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고 공유해 주신다면 더 큰 빛이 되어 우리 모두의 길을 밝힐 것입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이 연락을 완전히 끊기로 결심하는 순간 강력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와 당신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바로 당신의 내면에서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연락 끊기를 단순히 상대의 관심을 끌기 위한 무시나 침묵의 기술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본질은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이것은 관계의 패턴을 완전히 리셋하는 심리적 재정비 과정입니다. 그가 익숙해져 있던 패턴, 즉 당신이 언제나 그 자리에 있고 언제나 감정적으로 열려 있으며 언제나 자신을 향해 있을 것이라는 그 견고한 믿음을 깨뜨리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당신은 더 이상 그곳에 없습니다. 그 부재가 주는 충격은 처음에는 날카롭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는 안도감이나 해방감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무거운 짐을 벗어 던진 듯한 자유를 만끽할 수도 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당신의 침묵은 그 어떤 목소리보다 더 크게 그의 머릿속을 울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빈자리는 메아리가 되어 그의 일상 곳곳에 스며듭니다. 그 침묵은 그가 안다고 생각했던 당신의 모습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한 남자가 더 이상 당신의 다음 행동, 당신의 감정, 당신에게 닿을 수 있는 방법을 예측할 수 없을 때 당신은 잊을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연락을 끊는 것은 그를 벌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당신의 감정적 공간을 되찾기 위한 선언입니다. 이 행위는 그가 자신의 선택이 가져온 결과를 온전히 마주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채워주던 공간에 거대한 공백이 생기고 그는 그 텅 빈 공허함 속에서 비로소 성찰을 시작합니다. 단순히 다툼이나 이별의 순간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가, 당신의 에너지가 자신을 어떻게 느끼게 했는지를 곱씹게 되는 것이죠. 기억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기억은 감정적입니다. 당신이라는 현실이 그의 곁에서 중심을 잡아주지 않으면 그의 기억은 가장 강렬했던 감정의 순간들만을 붙잡고 미화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그를 얼마나 존중해 주었는지, 이해해 주었는지, 원했는지, 그 감정의 하이라이트만이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여기서 핵심은 남성들은 감정적 상실을 실시간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별 첫날부터 눈물을 흘리고 일기를 쓰며 아픔을 소화하고 있을 때 그는 친구들을 만나거나 일에 몰두하며 애써 감정을 외면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이 치유의 과정을 거쳐 점점 단단해질 무렵 그는 뒤늦게 상실의 아픔을 마주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남성들이 연락을 끊은 지 몇 주 혹은 몇 달이 지나 뜬금없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계산된 전략이 아닙니다. 처음에 외면했던 감정의 파도가 뒤늦게 그를 덮쳤기 때문입니다. 연락 끊기의 진정한 힘은 그에게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당신에게 일어나는 변화에 있습니다. 당신은 외부의 인정 없이도 스스로의 가치를 재건할 시간을 갖게 됩니다. 수동적으로 반응하던 상태에서 벗어나 능동적으로 성찰하는 존재로 거듭납니다. 당신의 가치는 누군가에게 선택받는 것에 있지 않았으며 언제나 스스로를 먼저 선택하는 데 있었다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에너지, 스스로 바로 선자에 고요하고 단단한 그 에너지는 멀리서도 느껴지는 법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매달리지 않고 고치려 들지 않고 설명하려 애쓰지 않을 때 그 초연함은 오히려 강력한 자석처럼 그를 끌어당깁니다. 남성들은 절박함이 아닌 자신의 가치를 아는 여성의 평온한 자신감에 본능적으로 이끌립니다. 그가 처음에는 깨닫지 못하지만 당신이 침묵할 때 관계의 역학은 완전히 뒤집힙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가 기대했던 역할을 연기하지 않습니다. 그가 편안하게 느꼈던 감정적 패턴 안에 머무르지 않죠. 그는 홀로 남겨져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나를 잊었나? 지금 더 행복한가? 나에 대한 마음이 완전히 사라진 걸까? 이 질문들은 그의 마음속에 폭풍을 일으킵니다. 특히 당신이 자신을 기다리거나 무너질 것이라 예상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그가 답을 갈망할수록 관계의 마무리를 원할수록 그는 예상치 못했던 감정, 바로 후회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당신을 잃은 것에 대한 후회가 아닙니다. 당신이라는 사람을 과소평가했던 자신에 대한 후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락 끊기가 가진 진정한 힘입니다. 그것은 그의 마음속에서 당신을 언제든 연락할 수 있었던 사람에서 다시는 닿지 못할지도 모르는 사람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연락을 끊고 그가 나를 생각하고 있을까 궁금해하는 동안 이것 하나만은 기억하세요. 침묵은 텅 비어 있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강력한 에너지가 충전되고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힘 안에 머무는 하루하루가 그가 당신을 바라보는 방식을 새로 쓰고 있는 과정입니다. 기다리던 소녀가 아니라 우아하게 돌아선 여자로 말이죠. 그리고 그런 여자는 그가 떠난 후에도 아주 오랫동안 그의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깁니다. 한 남자가 당신을 그리워하기 시작할 때 그것은 당신이 SNS에 올린 예쁜 사진 때문도 당신이 돌아설 때의 멋진 모습 때문도 아닙니다. 그의 마음속 더 깊은 곳, 육체적 존재가 사라진 후에도 오랫동안 남는 감정적인 무언가가 건드려졌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그리움은 시각적인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감정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그가 당신을 그리워하게 만드는 감정적 방아쇠를 이해하게 되면 당신은 잊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가장 큰 감정적 방아쇠 중 하나는 평온함이 깃든 익숙함입니다. 만약 그가 당신과 함께 있을 때 아주 사소한 방식으로라도 자신이 온전히 보여지고 들려지고 안전하다고 느꼈다면 그 기억은 지워지지 않고 그와 함께 머뭅니다. 당신은 그가 당신의 기분 변화를 알아채거나 그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목소리를 부드럽게 낮추던 당신의 배려를 전혀 몰랐을 거라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남성들은 판단 없이 자신을 이해해 주었던 여자를 기억합니다. 그 감정적 안전지대는 그가 당신 곁을 떠나는 순간 세상에서 가장 희귀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소음과 당신과 함께일 때 느꼈던 평온함의 극명한 대비가 그의 마음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방아쇠는 진심 어린 존중입니다. 아첨이나 칭찬이 아닌 순수한 인정 말입니다. 만약 그가 당신 앞에서 더 나은 남자가 된 것 같다고 느꼈거나 당신이 그의 야망을 존중해 주었거나 심지어 그 자신도 보지 못했던 그의 잠재력을 당신이 알아봐 주었다면 그 에너지는 그에게 깊이 각인됩니다. 그가 당시에는 표현하지 않았더라도 말이죠. 자신을 믿어주던 사람을 잃었을 때 그 빈자리는 그의 자존심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깊은 구멍을 남깁니다. 그는 괜찮은 척할지 모르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당신이 그를 얼마나 대단한 사람으로 느끼게 해주었는지를 그리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정적 대비 효과도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의 단조로운 일상에 색을 입혀주고 정해진 틀에 즉흥성을 더해주고 그의 강인함의 부드러움을 선사했다면 당신은 이제 부재로 느껴지는 강렬한 대비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는 당신이 그의 썰렁한 농담에 어떻게 웃어주었는지, 당신의 존재가 방 안의 분위기를 어떻게 바꾸었는지, 심지어 당신의 침묵에도 그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가 담겨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그가 새로운 누군가로 그 자리를 대체하려 할 때 결코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감정적 교감은 복사해서 붙여넣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지극히 희귀하며 일단 사라지고 나면 그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그 빈자리를 느끼게 됩니다. 많은 여성들이 과소평가하는 신비감이라는 방아쇠도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과도하게 설명하는 것을 멈추고 소란 피우지 않고 조용히 돌아설 때 당신은 여백을 남깁니다. 호기심을 위한 여백, 그가 궁금해할 여백을 말이죠. 남성들은 호기심에 의해 깊이 자극받는 존재입니다. 특히 당신의 다음 수를 읽을 수 없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그가 당신의 반응, 설명, 연락에 익숙해져 있다가 갑자기 당신이 고요하고 차분하고 중심을 잡는 모습을 보이면 그 감정적 변화는 그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 속에서 그는 과거의 당신뿐만 아니라 자신이 시간을 들여 이해하려 하지 않았던 새로운 당신의 모습까지 그리워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감정적 방아쇠는 바로 존재감입니다. 육체적 존재가 아니라 정서적 존재감 말입니다. 한 남자가 좋았던 시절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장 취약하고 힘들었던 밑바닥의 순간에 당신이 곁을 지켜주었던 것을 기억해낼 때 그 기억은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깊은 울림을 줍니다. 특히 그가 당시에는 그 고마움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 종류의 정서적 친밀감은 그가 원한다고 해서 아무 때나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번 사라지면 그 감정적 충격은 실로 막대합니다. 결국 그가 당신을 그리워하는 것은 당신이 그를 위해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진실하고 감정적으로 열려있고 온전히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이 그의 마음속에 남습니다. 그가 밤에 잠 못 이루고 뒤척일 때 그의 머릿속에서 재생되는 것은 바로 그 장면들입니다. 그것이 그를 단순한 향수가 아닌 결코 희미해지지 않는 감정적 기억의 자리에서 당신을 그리워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삶에 감정적 안전, 존중, 대비, 그리고 존재감을 선물했다면 당신은 그냥 지나쳐 간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흔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떤 흔적은 결코 잊혀지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가 아무렇지 않게 잘 지내? 하고 문자를 보내거나 몇 주, 몇 달간의 침묵 끝에 당신의 SNS로 메시지를 보낼 때 우리는 궁금해집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 무엇이 변한 걸까? 진실은 이렇습니다. 남자가 다시 연락할 때 그것은 거의 우연이 아닙니다. 그 뒤에는 항상 어떤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지루함, 외로움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를 당황하게 만든 어떤 감정적 변화가 일어났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종종 그것은 그가 결코 입 밖으로 인정하지 않는 무언가입니다. 때로는 어떤 계기가 시작이 됩니다. 둘이 함께 듣던 노래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왔을 수도 있고, 어느 날 밤 숨이 넘어갈 듯 웃었던 그 식당 앞을 지나쳤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당신과 닮은 사람을 보고 찰나의 순간 당신이라고 착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작고 사소해 보이는 순간들이 그가 미처 준비하지 못한 감정의 파도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파도가 덮쳐올 때 그는 이성적으로 생각하기보다 당신에게 먼저 손을 뻗습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침묵 자체가 그 어떤 말보다 더 크게 말합니다. 당신이 문자 보내는 것을 멈추고 그의 SNS를 보는 것을 멈추고 좋아요를 누르는 것을 멈출 때 그는 그것을 느낍니다. 그가 신경 쓰지 않는 척하더라도 그 디지털 세상에서의 침묵은 현실적인 거리감이 됩니다. 그리고 한때 그가 당연하게 여겼던 당신의 관심이 갑자기 사라져버립니다. 그 부재는 단지 인지되는 것이 아니라 체감됩니다. 그것은 그의 자존심, 편안함, 그리고 당신이 항상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뒤흔듭니다. 그리고 그 혼란은 종종 그를 다시 연락하게 만듭니다.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서가 아니라 잊혀진다는 느낌이 싫어서 말입니다. 지연된 후회도 있습니다. 남성들은 감정적 상실을 다르게 처리합니다. 당신이 이별 직후 울고 성찰하는 동안 그는 일에 몰두하거나 다른 사람을 만나며 자신을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모든 소음이 잦아들고 밤이 고요해지면 그는 비로소 느끼기 시작합니다. 한때 당신이 채웠던 그 빈 공간을 말이죠. 그것은 단순히 당신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과 함께였을 때의 자기 자신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존중받고 지지받고 이해받는다고 느꼈던 자신의 모습으로. 그런 감정적 안락함은 흔하지 않으며 한번 사라지면 그 빈자리는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때로는 그의 새로운 관계가 실패했기 때문에 연락하기도 합니다. 그는 다른 곳에 더 푸른 초원이 있을 거라 생각하며 떠났지만 새로운 관계에서는 당신과 같은 교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에너지가 흐르지 않고 모든 노력이 부자연스럽게 느껴졌을 때 그는 자신이 가졌던 것의 가치를 과소평가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대체하려다 실패했을 때 그것은 어떤 논쟁보다도 더 확실하게 그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존심의 문제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 어떤 남성들은 거절을 잘 다루지 못합니다. 당신이 매달리지 않고 애원하지 않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묻지 않을 때 그것은 그의 중요성에 대한 감각에 도전합니다. 이 경우 연락은 화해보다는 안도감을 얻기 위한 행동에 가깝습니다. 당신이 여전히 자신을 신경 쓰는지, 여전히 영향을 받는지, 자신의 자리가 당신의 마음속에 남아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항상 악의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저 상처받은 감정적 불안감이 스스로를 위로하려는 시도일 뿐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메시지가 그가 진지한 관계를 위해 준비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때로는 그저 지루해서, 외로워서,
혹은 단순히 그 문이 여전히 열려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보고 싶다는 말을 변화의 신호로 읽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말이 아닌 행동이 그의 의도를 드러냅니다. 그러니 그가 다시 돌아왔을 때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은 멈춤입니다. 서둘러 답장하지 마세요. 메시지의 의미를 과도하게 해석하지 마세요. 대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그는 지금 어떤 버전의 나에게 연락하고 있는가? 기다렸던 나인가? 아니면 성장한 나인가? 때때로 그는 자신이 변했기 때문에 연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이 변했기 때문에 연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야말로 그가 결코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가 당신의 삶에 다시 돌아왔을 때 우리는 타이밍이 완벽하다고, 그가 마침내 당신의 가치를 깨달았다고,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고 믿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그 문을 다시 열기 전에 스스로에게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진심일까? 아니면 단지 외로운 걸까? 당신과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갈 준비가 된 사람과 단지 일시적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손을 내미는 사람 사이에는 거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은 시끄럽습니다. 외로움은 다른 누구도 곁에 없는 한밤중에 마를 겁니다. 외로움은 당신의 미소, 당신의 웃음, 당신이 그를 얼마나 중요한 사람으로 느끼게 했는지를 기억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까다로운 부분은 외로움이 향수라는 옷을 입으면 사랑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옳은 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그립다고, 계속 생각해왔다고, 여전히 마음이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어쩌면 그 말은 사실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마음이 있는 것과 헌신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전자는 그를 위로하지만 후자는 그에게 무언가를 요구합니다. 만약 그의 메시지가 일관성이 없거나 모호하거나 늦은 밤이나 그가 지루할 때만 온다면 그는 단지 외로운 것입니다. 만약 그가 과거에 대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변했는지에 대한 진지한 대화를 피한다면 그것은 명백한 신호입니다. 진지한 남자는 불편한 이야기도 기꺼이 하려 합니다. 그는 자신의 성장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는 당신을 익숙하지만 부서진 과거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현재 당신이 있는 곳에서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고 싶지 않은 마음이지만 사랑은 더 나은 무언가를 함께 만들고 싶은 마음입니다. 말이 아닌 노력에 주목하세요. 그가 인생의 소음이 가득한 낮 시간에도 당신을 위해 시간을 내고 있나요? 아니면 조용하고 편리할 때만 나타나나요? 그가 당신의 세상, 당신의 치유 과정, 당신의 경계선에 대해 묻나요? 아니면 헌신 없이 위안만을 찾고 있나요? 진지한 남자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는 더 많이 듣고, 계획하고, 현재에 존재합니다.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일관성이 있습니다. 외로움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진정한 의도는 감정이 고조될 때뿐만 아니라 현실의 삶이 펼쳐질 때도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그가 당신에게 다시 연락했을 때 당신의 성장을 무효화하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가장 큰 실수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너무 빨리, 너무 쉽게 그를 용서하는 것은 그에게 당신의 시간이, 당신의 감정이, 당신이 겪었던 고통이 가볍게 여겨져도 괜찮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줍니다. 이것은 원한을 품으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경계선을 지키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 공백의 시간이 당신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척한다면 당신은 스스로 이뤄낸 성장을 부정하는 셈입니다. 그 간극을 인정하고 지나간 공간을 존중하세요. 가혹할 필요는 없지만
솔직해질 필요는 있습니다. 그의 메시지가 재회를 의미한다고 단정 짓지 마세요. 남자는 당신을 그리워하면서도 여전히 당신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는 헌신을 약속하지 않으면서 당신의 에너지에 접근하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